자, 예제 9번. 이번에는 문자가 지금 6개가 있어요. PEPPER. 후추인가? 이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일렬로 배열한다 했으니까 일단 순열 문제인데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같은 게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일렬로 배열했을 때 이 P끼리 혹은 E끼리는 위치를 바꿔서 새로운 순열을 만든다고 해도 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일반 순열로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6개를 다 세우는 거니까 일단 일반 순열은 6팩토리얼이지만 지금 P가 똑같은 게 3개가 있고 E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걔네를 줄 세운 거 개수만큼은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얘하고 지어지면서 이건 6, 5, 4만 남고요.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은 2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60까지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양 끝에 P가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6개의 문자인데 양 끝에 이렇게 P가 오면은 가운데는 이제 4개의 문자를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P가 2개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가 남느냐면 P 1개와 E 2개와 그 다음에 R 1개 요게 남습니다. 그럼 P 2개는 이미 고정된 거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서 바꿔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4개를 여기다 어떻게 배열할까 하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경우는 일단 4팩인데 2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뭐예요? 얘는 4, 3, 2, 1이고 얘는 2니까 지워져서 12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모두 이웃하도록 배열한다. P가 지금 3개가 있는데 PPP 얘를 모두 이웃하게 만들면 얘는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E가 2개, R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총 4덩어리, 4개예요. 4개. 그죠? P 3개짜리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 해서 4개. 이 4개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2가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 걔네끼리 위치 바꿔도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나눠준다. 역시 똑같이 12가지가 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묶은 거가 그 속에서 지네들끼리 또 이제 위치 바꾸는 거는 또 별도로 생각해서 곱해줘야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바뀌어봤자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곱해줄 게 없다는 거죠. 곱하기 1이죠 말하자. 그래서 12가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위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쉬운 예제가 되겠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필수 예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9번인데요. 1번은 A, B, C, D의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A가 E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걸 여러분이 오해해서 A, E 이렇게 묶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사이에 딴 게 들어올 수도 있으되 A가 E보다는 왼쪽에 배치되도록 이거를 나열해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묶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하고 E가 위치가 미리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가 미리 정해졌다 라는 개념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했던 그 최단거리 길찾기 문제, 그 경로 구하는 그 문제랑 같은 겁니다. 거기 순서가 A1, A2, A3로 정해졌을 때 우리가 다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A가 E보다 반드시 앞에야 된다라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이거를 A하고 E를 그냥 똑같은 거로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A, B, C, D, E가 아니고 그냥 A 하나 더 있는 걸로. 그래서 A, A, B, C, D 이 5개를 일렬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쉽지. 5팩 그 다음에 나누기 2팩 이러면 되겠지. 그죠? 요거 2개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5팩토리얼 120이니까 이건 60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1, 22, 3, 4, 5의 7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 4, 5의 크기가 큰 순서로 배열되는 방법에서 3, 4, 5가 크기가 큰 순서로 배열된다는 건 3 다음에 오른쪽에 4가 오고 뭐 중간에 뭐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5가 오고 이렇게 만들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4, 5를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돼. 그러니까 4, 5 대신에 그냥 다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배열하는 거냐면 1, 1, 2, 2, 3, 3, 3 이렇게 7개 요거를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서로 다 다를 때는 7팩 그 다음에 똑같은 게 2개씩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3개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아마 210까지가 될 겁니다. 요거 뭐 계산은 단순 작업이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두 문제 밑에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그림과 같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도로망이 있다. 다음을 구해라. 자, A에서 B에 이르는 최단 경로수 중간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그럼 뭐야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세로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가로로 A가 5개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 세로로 B가 4개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얘네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5개 4개니까 총 뭐야 9팩토리얼 일렬로 세웠을 때 하지만 얘네가 같은 것이 있으니까 5팩, 4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요 계산해 보시면 126까지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점에서 PQ 두 지점을 지나 B점에 이르는 최단 경로수를 구해라. 자, 이번엔 A에서 P로 무조건 가야 되고 P에서 Q로 가야 되고 Q에서 B로 가야 됩니다. 근데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이거는 3칸을 가야 되고 가로가 2개 있으니까 같은 거 2개. 그래서 이게 이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죠.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를 일렬로 세우는데 A 하나에 B 4개 있는 거니까 역시 어떻게 됩니까? 4개가 아니라 쏘리 B가 3개네요. A 하나에 B 3개 그러니까 똑같은 거 3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응? B가 똑같은 게 3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3이고 요거는 4고 그래서 총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별거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유제 다 풀어보시고 나서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순열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제 12번입니다. 두 마을 AB는 그림과 같은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습실한 지역이 침수되어 그 도로로는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A 마을에서 출발해서 B 마을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하시오. 자, 최단거리 길 찾기 문제예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최단거리 길 찾기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처럼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그 경우의 수에서 이 장애물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점 4개가 있죠. 이 4점을 거쳐서 가게 되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4개가 아니고 5개였네요. 이 5개의 점을 거쳐가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 이 5가지를 따로따로 다 세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건 여기를 거쳐가는 것 중에는 요 점을 거쳐서 온 경우도 있고 이 점을 거쳐서 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데 여기서 또 빼주면 이중으로 빼는 게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 경로는 가지 못하는 경로인데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 한두 개 정도면 이게 가능한데 5개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다 구해가지고 요 5개의 점을 지나는 코스를 말하자면 합집합으로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준다.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말고 다른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은 거쳐갈 수 없는 점이죠. 이 점까지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5번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5번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요거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이 5번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도 5번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얘는 갈 수 있는 곳이죠. 또 5번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길이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아요. 얘가 이제 5번 만에 가는 길 중에서 장애물이 있는 것이니까 다른 것도 5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는 6번 만에 가는 거죠. 그러면 6번 만에 가는 또 다른 점, 걔를 또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짜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6번짜리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6번 만에 갈 수 있는 점들을 빨간 점으로 표시해 볼까요? 그거는 여기 하나 있고, 그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정작 가능한 건 3개죠. 그래서 이 5개보다는 6개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수가 적으니까 그만큼. 자, 어쨌든 그래서 뭐냐, 6번 만에 여기나 여기나 여기를 한번 도달을 해야 된다.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 6번 만에 갈 수 있는 점은 다른 데도 있지만 똑같이 6번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뭐 얘는 6번 가는데 5번 만에 가는 길을 또 얘랑 동등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6번 만에 여기나 여기나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B를 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못 가고. 그래서 5번보다는 6번이 좋겠습니다. 그 5번 만에 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도 되긴 된다 그랬어요. 더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1번 코스, 얘가 2번, 얘가 3번 지점이라고 합시다. 1번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일단 A에서 1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같은 게 5개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6팩 나누기 5팩. 그래서 총 6가지가 있죠. 1번까지 가는 경우는. 그럼 1번에서 다시 또 B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1번에서 B로. 근데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한 가지. 그래서 6 곱하기 1 해서 6가지. 즉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건 6가지다. 되겠습니까? 그럼 2번도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6팩 나누기 뭘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 2개 있고 4개 있는 거니까 2팩, 4팩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5 되고 얘는 2 되고 해서 일단 요거는 얼마입니까? 15가지가 있죠. 근데 2번에서 다시 또 B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번 만에 가는데 똑같은 게 3개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4가지가 있다. 그럼 뭐야? 15 곱하기 4를 해서 60가지 방법이 있다. 굉장히 많죠? 아까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지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똑같은 거 5개 있으니까 6팩 나누기 5팩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3번에서 다시 또 B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1 곱하기 1.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가지고 67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좀 지도가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사실 초딩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각 교차로 이르는 방법에서 일일이 다 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이거는 계산을 좀 여러 번 해야 되긴 하지. 요 지점에 이르는 방법은 다 한 가지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여기다 씁니다. 여기 오는 방법 2가지. 이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요 지점에 오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는 방법, 여기서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더해서 3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왼쪽과 아래쪽에 있는 걸 더해서 그 위쪽을 써가면서 이렇게 쭉 다 채워나가는 거죠. 이 B까지 해서 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기계적인 계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좀 편리하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근데 이제 여기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쓸 게 없고 여기는 뭐야? 이쪽에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이것도 한 가지 이렇게 돼요. 여기는 10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거는 15가지, 요거는 21가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밑에서 오는 방법 없고 옆에서 오는 방법만 있으니까 그냥 15가지가 돼요. 여기는 얘랑 더하면 되죠. 그래서 36가지. 요건 그냥 15가지입니다. 왜냐면 밑에서 오는 방법 없고 옆에서만 오니까. 그럼 얘랑 더해서 다시 51가지가 되죠. 요거 2개 더해서 여기는
16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67가지가 된다. 이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더 빨리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도가 되게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구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방법은 쉽지만. 자, 밑에 있는 유제 그 일시정지 누르고 꼭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순열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연습 문제도 꼭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